안녕하세요. 발담주 주식투자입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2300선에서 조금 머무는 듯이 보이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게 바닥을 형성을 해서 더 이상 이제 하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또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는지 한번 어, 대략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는 예측이니까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또 맞을 수도 있고 뭐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시점이나 관점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이제 찍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요 앞전에 지금 한 6월 달쯤에 6월 8일 근처쯤에 보면 이렇게 급락을 했었죠. 예, 여기에서 급락을 쭉 해가지고 2300선까지, 즉 2700선, 2600선에서 2300선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400포인트, 300포인트가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이후에 큰 추가 하락은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안도하는 구간이긴 하죠. 이제 이게 오르진 않더라도 추가 하락만 없으면은 현재의 지금 손실선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을 해줄 것이냐, 이제 거기 관건인데, 이제 과연 상승을 할지도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이제 1.75%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이제 다시 0.5% 금리 인상을 해서 2.25%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준금리가.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한 3일 전인가 그랬는데 크게 여기에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지금 그 며칠 사이에 큰 변동은 없었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하락했던 폭이 이제 미리 반영된 거죠. 그래서 추가 하락은 없었지만, 근데 어쨌든 금리가 이제 2.25%가 됐어요. 기준금리가 2.25%고, 앞으로도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가 지금 6%인데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추가적으로 또 인상을 한대요. 인상을 해서 뭐 그냥 일반 인상은 0.25%씩 인상을 하는데, 이제 그 두 배로 인상하게 되면 0.5% 인상하게 될 때는 우리가 빅 스텝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세 배로 인상할 때는 0.75%일 때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꺼번에 이제 빅 스텝 0.5%를 밟았으니까 그 다음 인상은 이제 다시 0.25% 인상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뭐 거의 한 달이나 두 달 간격으로 계속 인상을 하지 싶은데, 결국에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현재 있는 이 2300선도 유지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현금의 유동성이 있어야지만 주식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즉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수록 주식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는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근데 그 반대로 지금 이렇게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면은 내가 빚내서 투자하기 힘들어집니다. 금리가 쌀 때는 빚을 내도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으면은 금리가 쌀 때는 위험 부담이 적으니까 투자를 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금리가 계속 인상되는 상황에서는 그 이자 부담을 안고 빚내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금리가 반영된 이 주식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가 계속 인상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뭐 개별 종목이 아무리 시세가 실적이 좋아도 음, 실적 자체가 다 좋아져도 개별 종목이 조금씩 오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주식이 오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투자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게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모두 다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투자를 망설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2300선에서 이제 더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저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차트를 일봉상 차트를 이렇게 좀 줄여서 보면은 지금 최고점 3300선에서 2300선으로 지금 1000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3300선에서 2300선으로 네, 이렇게 거의 지금 이게 지금 2014년 2021년 4월 달 요 정도 수준에서 지금이 2022년 7월 달이니까 한 1년 3개월 사이 1년 한 3개월 거의 한 1년 사이에 요게 1000포인트가 1000포인트가 하락했죠. 자,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계속 금리를 또 올린다고 하니까 더 추가 추락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했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상승할 때 패턴을 좀 보기 위해서 지금 일봉상으로는 최대한 줄여서 더 이상 안 줄여지거든요. 그래서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면은 현재 2300선까지 떨어졌는데 여기 지금 2300선에 상승할 때 2300선에서 약간 조금 이렇게 주봉이 머물렀었죠. 요거와 비슷하게 지금도 2300선에서 조금 어느 정도 지지가 날 거예요. 떨어질 땐 떨어지더라도 지금 또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요 앞전에 2300선 이전에 2700선 근처에서 이렇게 머물렀듯이 요 정도의 기간을 좀 가졌다가 또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계속 머문다. 더 이상 하락이 2300선에서 더 이상 하락이 없으면은 이제 오히려 또 뭐 금리가 인상폭이 둔화되거나 아니면은 금리를 오히려 조금 더 인하하게 됐을 때는 또 이렇게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00선을 지금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를 더 지지하느냐가 지금 보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2300선도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은 충분히 2000선 정도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2300선에서 떨어지면은 그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이때가 바로 대략 2000선이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오고 나서 이제 급락이 됐죠. 1500선까지 거의 떨어졌다가 다시 2000선까지 복귀하고 3300까지 올라갔는데 최소한 지금 더 떨어지면은 2000선까지는 이제 조금 하락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이 코스피가 계속 뭐 항상 박스권이었잖아요. 이제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자면은 2014년 이전까지 이렇게 보면은 2014년이고 여기는 대략 몇 년도인지 볼게요. 자, 이때는 지금 2011년도 뭐 그 앞에 있는 봉은 2011년도인데 2011년도부터 지금 2022년까지 거의 한 11년을 볼 때 이런 차트를 그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박스권에서 사실은 벗어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2016년, 2017년도에 조금 상승이 왔다가 거의 한 이게 2700선까지 갔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원상 복귀했죠. 코로나 터지고 다시 이제 오를 때 3000선까지 한번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지만 다시 원상 복구 중이고, 그래서 2300선에서 충분히 이 라인 1800선 근처까지 1800에서 2000선까지도 지금 충분히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권 장세를 코스피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바닥이라 생각하고 주식을 막 들어가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2300이 바닥이라고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장할 수 없고 2300선에서 충분히 2000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고요. 1800선이 진짜 찐바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또 물린 종목들이 많고 지금 손실폭이 크기 때문에
그 손실폭 마이너스 뭐 30%, 마이너스 50%를 물타기를 하면은 마이너스 뭐 30%나 20%로 이렇게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 폭이 줄어든 게 내가 더 보기가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보다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30% 봤을 때 우리가 마음의 부담이 덜하듯이, 그래서 자꾸만 쉽게 쉽게 물타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과연 물타기 할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도 계속 인상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물타기 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2,000선까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2,300선에서 계속 머물러 준다면은 이게 한 1년 동안 박스권 내지는 아니면 이제 조금 상승해서 한 2,500선까지도 올라가고 또 치고 올라가서 2,700선, 800선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다시 약간 반등 추세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때쯤에는 물타기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끊임없는 하락 중에서는 지금은 이제 섣불리 바닥이라고 물타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진짜 큰 코 다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00선에서 1800선까지 예상을 하는 상황에서 아직은 물타기를, 내가 지금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게 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바닥이 조금 더 증명이 되고, 진짜 1800선이면은 찐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뭐 거의 10년째 1800선에서 머물러 왔던 차트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진짜 내가 물타기를 하고 싶다면은 그때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물타기를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좀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당장 또 2000선 부근에서 했는데 또 1800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분할을 하면서 물타기도 하시면은 한꺼번에 물타기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안전하게 물타기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전략을 써서 나중에 물타기가 됐든 아니면은 신규 투자가 됐든 바닥이 확인되고 이제 상승을 시작할 때, 아니면은 바닥이 확인되고 계속 박스권일 때도 박스에도 어, 아랫단과 윗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박스권 장세에서도 요 아랫단에서 사고 윗단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도 뭐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박스권이면은 박스권 장세답게 그 안에서 수익을 노려보시고, 그리고 상승세일 때는 상승세에서는 뭐 거의 다 수익이 나니까 뭐 걱정이 없고, 뭐 근데 고점에서 이제 물리면은 이제 또 문제가 되니까 그때는 또 뭐 물타기 전략이 되든 뭐 분할 매수를 하든 해서 또 빠져나오는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큰 상승세가 나왔을 때는 이제 큰 수익을 또 보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은 주식이 이렇게 큰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식 시장을 떠나지 말고, 지금 아마 조금 많이 물렸던 분들은 지금 주식을 다 팔고 떠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내랑 주식은 안 맞아, 이런 마인드로 어쨌든 다 팔고 떠난 분도 많이 있으실 때예요. 그리고 뭐 빚투자를 하고 비즈니스 투자하고 이랬던 분들은 손실이 크니까 자동으로 청산이 되고 많이 매도가 돼서 지금 뭐 큰 손실을 안고 계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거를 좀 교훈 삼아서 다음번에 또 대세 상승기에 주식이 이제 상승할 때는 다시 그 손실금을 만회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내가 주식은 도저히 내 성격이랑 안 맞다 싶으면은 이 바닥을 떠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저도 한번 떠났었거든요. 떠났지만 다시 소액으로 다시 또 내가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이 너무 아깝고 이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서 다시 또 주식을 저도 시작했듯이 여러분도 한 7, 8년 이상을 주식 투자를 계속 꾸준히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또 해볼 자신 있으면은 저처럼 발만 담근 채로, 어, 발만 담근다는 개념은 대략 아무리 내가 투자 금액을 늘려도 내 전자산의 한 10%만 투자를 하면서 나의 실력을 키우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나중에 진짜 대세 상승기에 10%에서 조금 더 늘려서 한 20% 정도 투자를 해서 좀 수익을 뭐 보든지,
그리고 수익을 내고 나서는 또 빠져나올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갖춰야지만 내가 20%의 자산이든 10%의 자산이 다 내 돈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 돈을 만약에 잃어버려도 내가 진짜 오리 몰빵했을 때보다는 큰 손실을 입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작은 금액을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발만 담고 주식 투자죠. 진짜 발만 담궈서 이렇게 진짜 많이 떨어졌을 때, 진짜 추위가 다가왔을 때 발만 얼면은 내가 목까지 물이 찼을 때 몸이 다 얼어서 죽는 것보다는 발만 만약에 동상이 걸린다든지 문제가 생겨도 그래도 사람의 생명에 지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가 만든 이 발만 담고 주식 투자 이름처럼 여러분도 처음에 연습생 시절에는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큰 욕심을 가지지 말고 이런 시도를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주식이라는 게 막상 하다 보면 욕심이 자꾸 생기고 물타기를 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금액 증가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긴 한데,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다 거치고 결국에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진짜 내가 연습이 진짜 필요하구나, 이제 그걸 깨닫는 순간 금액을 소액으로 낮춰서 다시 이제 주식을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 주식을 이제 잘 해서 언젠가는 이 주식 시장이 ATM 기계가 돼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수익을 낼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왔었으면은 오면 좋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주식 투자자의 5% 정도만이 그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95%는 다 손실이죠. 그러면 내가 5%에 들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기회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주식시장에 한 7, 8년 정도 주식을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시장을 보고 있으면서 이런 흐름이 이렇게 사이클이 있구나라고 느끼고 다음번 사이클에는 네, 조금 더 그거를 놓치지 않고 잘 잡기 위한 지금 이제 눈을 키우고 있거든요. 보는 시각을 키우고 있고 그리고 마인드를 키우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하면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이제 그런 마인드로 이제 조금 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